네, 반갑습니다. 행복을 나는 사람 황선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행복의 이야기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이 모두의 고민이거든요. 근데 참 제가 전국에 많은 강의를 나가보면, 행복 이야기, 며칠 전에 이제 행복을 이제 웰빙이라고 이제 해서 이제 어떻게 그걸 이야기 하고 왔는데, 행복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꼭 그 여쭤보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이 뭐지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정작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지만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그저 하루 이틀 시간만 보내고 그냥 막연하게 무지개 쫓듯이 저것이 행복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는 내가 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 하나 내가 도달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행복인지 모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행복이 지금 내 앞에 있더라도 이걸 무엇인가 하면 행복인지 몰라본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가난해졌다가 뭐 갑자기 돈이 생겼어, 아니면 집을 샀어, 좋은 차를 샀어, 그럼 막 행복이가 좋다 하다가도 또 그 뒤에 또 불안해하는 마음이 뭔가 하면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가지?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이런 것처럼 내가 행복을 추구하기도 힘들고 그 행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도 힘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엇인가 하면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 막연하게 무엇인지 모르는데, 제가 그걸 나눈 거는 이제 가난도 병이다. 여기에 보면 행복의 본질에서 나오는데, 요건 제가 조금 이따 들어가긴 하고요. 그래서 행복이 구체적으로 내가 모른다고 모른다고 하다 보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좁혀가지고, 내 가정에서 일단 행복을 한번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부터 해봅시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그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어떠한 거리를 두고 아니면 내가 적당히 내 것만 하고 살면 되는데, 가정이라는 울타리로 쑥 들어가고 가버리면 그것은 아주 복잡 미묘한 관계이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능수능란하게 일체를 해내면 밖에 나가서 행복해지는 건 너무나 쉽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가정 내의 행복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중에 지난번까지 행복의 거대 담론이 가난도 병이 늘 가지고 관련된 이건 조금 좀 범위가 넓고 좀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이건 조금 이따가 하고요. 가정의 행복 중에서 부부관계 경영 이론하고 부부가의 사이에 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모두의 고민이 자녀부터 먼저 한번 제가 썼는 책을 가지고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이 꾸짖는 방법, 오늘부터 계속 이 책 한 권 할 거예요. 제가 계속 갈 건데, 아이 꾸짖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자, 이제 우리 자녀들, 물론 미혼인 분도 계시지만 주로 이제 기혼이신 분이 많을까요? 자녀들 어때요? 내 마음에 쏙 들어요? 혼 한 번도 안 내고 키워봤어요? 솔직히 제가 강의 갈 때마다 이야기하죠. 아이를 한 번도 안 눈을 감고 아이를 한 번도 안 때려본 분 손을 들으라면 요즘은 좀 많아졌는 것 같아요. 거의 손을 들지를 못합니다. 특히 안타까운 게 학교 선생님들 제가 모셔놓고 꼭 눈을 감고 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들 자녀를 안 때려보신 분 손 들어보실래 하면 이래요. 또 하나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부모한테 안 맞고 컸어요. 어때요? 그렇죠. 자, 지금 우리는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공연하게 다 맞고 크는 거지 맞으면서 자라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다, 그걸 맞았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수백 산 부부를, 성인들을 상담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지금 부부관계가 힘들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소외감을 느끼고, 가난해지고 하는 원인들이 대개 원인을 조금 한 발짝만 딱 거슬러 딱 올라가면 어디서 나오나 하면 부모와의 관계예요. 정말로 내가 하늘같이 믿고 따라야 되는 부모들에게 내가 그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심한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폭언을 듣고 했는 것에서 상처받은 것이 그대로 내 남편,
내 아내에게 투영돼서 나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서 걸려서 내 삶이 피지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맞고 크는 거지, 다 잊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쌓여서 지금의 생활을 내가 행복하게 못 간다면 지금 내 아이 키우는 것을 바꿔야지 되거든요. 지금 연일 우리나라에 지금 아동폭력 사태가 나옵니다. 자, 제가 강의 가서 이야기하는데 맞지 않은 사람, 때려보지 않은 사람 손가락 거의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전 가정에서 아이를 안 때리고 키운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자, 이것이 뭔가 하면 사회 문제가 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나라에 똑같은 저희들처럼 지금 결혼 잘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를 바르게 키워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분 꾸준을 만들었는 거는, 저는 제 첫째 아이 나올 무렵에 저는 첫째 아이가 그 병원에 가서 2주 후면 태어납니다 하는 그 소리 듣고 나서 그날부터는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왜 잠을 못 잤나 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아버지 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물론 배냇저고리 만들고 기저귀 만들고 그때는 우리 다 만들었죠. 고모들, 제 여동생이나 누나들, 어머니하고 이불 다 만들고 다 해놨습니다. 해놓고 아이들 목욕 그거 다 사고 다 해놨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게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도 안 됐을 뿐더러 아버지 될 준비도 안 됐고 이 아이에게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 어떤 인간관으로 살아가라고 해야 될 내 자신이 안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때 제 처가 아동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제 처 아동학 전공 서적을 제가 한 2주에 걸쳐서 있는 거 다 봤습니다. 선생님까지 해서 다 보고. 가서 보니까 시치다 이론, 몬테소리 이론, 피아세 이론, 엔간한 이론서 제가 다 봤습니다. 근데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니까 언제 젖을 떼고, 기저귀 언제 갈아야지 되고, 이런 이야기들만 나오고, 실제로 내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훈육하고, 삶의 어떤 생애 성장표에 따른 아버지의 어떤 가치관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첫애 날 때는 그냥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때 물어봅니다. 제 부모나 선생님이나 저보다 먼저 결혼했던 친구들, 선배들한테 물어봐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애를 놓으면 어떻게 키워야지 물어보니까 애를 놓으면 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애를 놓으면 크지라고 이렇게 가죠? 저는 사실은 새로운 애이 태어났을 무렵에 그때 내가 기쁜 마음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나 미안했거든요. 아이한테. 저기 고향에 보면 제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외사촌 동생인데 이 아이는 중학교 중퇴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갔는데 얘가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할 게 별로 없잖아요. 동네 반건달처럼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지금 오토바이를 하나 사가지고 보니까 뒤에 개통을 싣고 오더라고요. 나가지고 형 왜 하니까 군대도 못 갔죠. 나 오늘부터 게장사 할 거야. 개를 2마리 사가지고 게장사 할 거야 하더라고. 야, 개 팔아서 돈이 뭐 먹고 살만하겠나 하니까 무슨 소리 하나 하면 그냥 봐봐 하더니만 정말로 이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저한테 설명을 합니다. 개를 2마리 사가지고 교배를 시키고 그 다음에 몇 달 있으면 새끼가 나오면 이 새끼가 몇 달 있다가 젖을 떼고 언제 또 크면 어디 시장에 내다 팔고 또 교배를 시키고 내가 몇 마리 키우고 해서 나 개 농장을 할 거야 라고 마스터 플랜이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제 고향에서 보신탕집을 아주 크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개 키우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개를 키우는데도 언제 교미를 시키고 언제 새끼를 놓고 언제 젖을 떼고 언제 시장에 내다 팔지가 계획이 다 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위대한 내 새로운 생명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나를 닮고 내 남편을 닮고 내 아내를 닮은 아이가 태어나는 정말로 금쪽 같은 내 자식이 태어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떤 교육을 시키고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거든요. 유치원 보내는 거, 학교 보내는 거 외에는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럼 아이가 다소 거친 행동이나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아이가 나한테
다소 불경스러운 언어를 썼을 때, 공부를 하지 않을 때, 이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로지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때리고, 이것밖에 못하잖아요. 이 지금의 우리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저희들은 너무나 힘들어지거든요. 제가 이렇습니다. 1분 꾸준함에 대하여는 여기 그 첫말이 제가 오늘 뭐 천문 모두에 뭐 제 이야기만 잠깐 하고 들어갈 건데, 제 큰애가 태어났어요. 여식애가 태어났는데 지금 이제 27이네요. 이 아이는 너무나 부드러웠어요. 정말 우리는 뭐 아이한테도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할 마디도 없이 뭐 그렇게 잘 컸습니다. 근데 2살 터울로 남자아이가 태어나요. 우리 지호인데, 얘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그렇게 치는 아이들도 토닥토닥 싸우기를 하고 저들끼리 이렇게 말다툼이 일어나요. 제가 이제 김천에 고향에 살 때 퇴근해서 집에 가보니까 작은 애가 아빠 하면서 울고 나오면서 내 다리를 붙잡고 막 울어요. 좀 있으니까 큰 애가 나와가지고 나를 붙잡고 아빠 하면 또 막 울어요. 왜 그러니 하고 들어가 보니까 방에 가보니까 내 처가 옆에 앉아서 울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거 내가 물어봤어요, 내 차한테. 이 무슨 일이에요? 하니까 애들 둘이 토닥토닥 싸우고 말을 안 듣길래 애들은 혼을 냈는데, 혼을 내고 나서 자기도 눈물이 나더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혼을 냈다는 거는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했는 거잖아요. 바르게 지도했으면 아이들이 좋아졌겠죠? 좋아졌든 나빴든 간에 나는 내 뜻을 아이들한테 감추를 시켰잖아. 그럼 엄마는 기뻐져야지 되는데 왜 울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그러니 하고 그럽시다 하고 여보가 왜 그래요? 내가 내 처도 다 넣어버리고 애들한테 내 아니야 괜찮단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가니까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면 내 처는 항상 같은 류의 화를 내더라고요. 비슷한 상황에. 저는 별로 화낼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 처는 비슷한 상황에 비슷하게 화를 꼭 내고 후회를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저는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 해야지 후회를 하고 아이들도 엄마하고 한 며칠 이야기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서먹서먹하고. 근데 뭐 부모 자식인지라 또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처를 불러서 여보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상황에서 같은 류의 화를 낸다면 이건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 같고요. 당신도 상처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를 꾸짖는다는 건 아이도 좋아져야지 되고 당신도 좋아져야 되는데 둘 다 안 좋아진다면 이거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했는데도 그럼 어쩌라고 묻는데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놔뒀어요. 근데 대구 처가에 놀러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구는 처가는 다 그 교육자 집안이에요. 다 직원도 보면 교장, 교감 다 이랬습니다. 정말 부드러운 집안이에요. 1남 4녀. 이제 그런 집안은 상당히 부드럽고 부유하고 그런 집안입니다. 이제 그 동서들하고 이제 모여서 장인 장모 모시고 저 부산인가 이제 호텔에 놀러를 갔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처형들하고 동서들하고 뭐 그 처남하고 나이가 고만고만하니까 조카들이 뭐 3살, 4살, 5, 6 뭐 다 고만고만할 때 갔어요. 우리 밖에 놀러 나가면 아이는 이제 장모님이 봐야지 되잖아요. 제가 이제 밖에 놀러 나갔다 한참 있다 뭘 가지려고 호텔에 이제 그 방에 들어갔는데 장모가 애들 앉혀놓고 혼을 내는데 정말로 익숙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제 처가 제 아이를 혼내는 방법하고 장모가 아이를 혼내는 어투하고 말투하고 표정이 똑같았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제가 그 다음에 와서 집에 와서 제 처가 제 아이를 혼내는 거 보니까 저도 놀랐는 게 그 순간에 장모가 빙이 돼서 오른 줄 알았어요. 똑같은 말투로 아이들한테 혼을 내고 꾸짖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자, 이거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는 아이 훈육하는데 무엇이 있나 하면 누구한테 다 배웠다? 부모님한테 배운 거 그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 하나 키우는데도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내 생명의 자식, 나의 자식인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 교육 플랜도 안 나온 것도 그렇지만 그 중간에 아이를 혼내는 것도 역시 누구한테 배웠다? 부모한테 배웠다. 엄마 아빠의 생활 태도와 엄마가 아버지를 대하는 방법, 아빠가 엄마를 대하는 게 내 처가 나를 대하고 내가 아내를 대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자녀를 혼내는 방법 그대로 나 역시 누구한테 혼을 낸다? 내 자식한테 한다. 자, 그렇다면 부모가 화내는 방법대로 나도 그대로 가고 내 자식한테 대물림이 된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아이 키우는 힘들죠? 그러면 내 자식들은 내 자식의 자식 키우는데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아이들이 불행해할까요?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끊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고민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도 상처받지 않고 부모도 상처받지 않고 부모가 존경받는 서성으로 자리매김될 건가에 고민했는 게 일분꾸지람이에요. 저는 정말 끊고 싶었거든요. 내 자녀들하고요. 정말로 나는 사랑하기 보면서도 칭찬하면서도 살기도 바쁜 시간도 없는 이 세상에 화를 내고 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거든요. 지금 이것이 잠재폭탄처럼 되어 있다가 지금 연일 터져 나오는 게 무엇인가 하면 아동폭력,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모두가 잠재 범죄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부부관계 경영 이론을, 그러니까 가정 경영 이론을 바탕으로 한 자녀 꾸지람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1분 꾸지람을 제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내일은 이걸 실전으로 들어가서 지금에 나와 있는 상황, 왜 화가 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하시다가 그 1분 꾸지람에 대한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주시면 제가 그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